자, 이제 48쪽의 그 양가로 4번 보시면 시행방식 변경이 나옵니다. 시행방식을 바꿀 수 있는 경우인데요. 자, 지정권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시행방식을 바꿔서 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행방식은 여기서 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바꿔주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원래는 정해진 대로 하는 게 정상이죠? 정해진 방식대로 하는 게 정상인데 다른 방식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그 방식으로 못할 때죠? 그 방식으로 한다면 당연히 하는 게 맞다니까요. 정해진 방식대로 해야지. 못하니까 바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바꾸는 논리가 어느 방식으로 하려다가 못해서 바꾼다라면 기존의 그 방식보다 쉬운 방식으로 바꿀 것 같아요? 어려운 방식으로 바꿀 것 같아요? 쉬운. 그러면은 셋 중에서 어디가 제일 어려워요?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잖아. 제일 쉬운 방식은? 한지. 그럼 제일 어렵고 제일 쉽고 이게 중간이 되겠네요? 그럼 수용 사용해서 환지로 바꿀 수 있나요? 자신 있게 판단해서 지금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항상 원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나서 적용한다면 조심해. 쉬운 방식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면서 지금.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게 돼야 안 돼요? 됩니다. 환지에서 수용으로 바꾸는 거 어림도 없지. 이거 하다 못하는 거야. 뭘 끝내야지. 뭘 또 이거로도 못하지. 더 어려운 방식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혼용해서 이렇게 바꾼다. 혼용해서 이렇게 바꾼다. 둘 중에서는 어디가 더 어려워요? 이게 제일 쉬운 거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쉽게 바뀌는 거네? 되죠? 혼용해서 이렇게 바꾸는 경우는? 안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경우는? 이 세 가지요, 그냥.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제일 어렵고 제일 쉽고 중간이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거 제일 가능하지. 제일 쉬운 쪽으로 바꾸는.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거 가능하지. 나머지는 안 되지다. 사실 이 두 가지는 공공만이고 이건 모든 시행자가 다 있지만 그렇게 자전하던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로 바꾼다 이것만 하시면 되고 더 정확히 하실 분은 하셔도 되지만 1, 2, 3번 세 가지밖에 없어요. 1, 2번이 공공시행자가 한정되어 있는데 환지로 바꾸는 건 공공시행자만인데 수용 사용해서 환지로 2번은 혼용해서 환지로 바꾸는 경우 가능하죠. 그런데 세 번째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수용 사용해서 혼용으로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반대는 안 되고 여기서 그냥 모든 시행자가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은 원래 조합은 수용에서는 시행자가 처음부터 안 되는 것이니까 그냥 빼놨을 뿐이고 환지에서만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들어갑시다. 우리 개발계획 수립부터. 그 중에 원칙 보시면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개발계획 수립함이 원칙이다. 요거 지정권자가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그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라.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는 게 원칙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양가로 2번이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곳을 구별하는 별표 2개짜리죠. 요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걸 구별하시는 구역부터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하는. 자, 보통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장차 여기는 도시개발 사업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투기를 포함하여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들을 다 막을 필요가 있어요. 그 막는 장치가 바로 보통 구역 지정됐을 때부터 등장합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아직 추상적 계획이 안 되고 구역이 지정됐을 때 이렇게 막는 장치가 필요한데 제가 녹지나 비도시라면은 녹지나 비도시 등도 있지만 녹지나 비도시라면 기존의 주상공을 개발했을 때 남는 이익보다는 녹지나 비도시를 개발했을 때 남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여기는 투기하는 사람들이 더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구역 지정됐을 때 주로 통제를 들어가니까 이 경우라면은 원칙은 이 순서로 해야 됩니다만 투기를 막을 필요가 크다라면은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서 이런 투기 통제 장치를 발동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천천히 수립하게 되면 투기 방지에 좀 더 효과적이다랄수록 녹지나 비도시에 할 때 구역부터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등도 있지만
지금 그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 얘기거든요. 녹지, 비도시에 관련된 부분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자, 기역번은 자연 녹지에 지정할 때고요. 니은번은 생산 녹지에 지정할 때인데 이때도 생산 녹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하나다 이 말이 붙어 있지. 녹지 지역 중에서는 보존 녹지만 아예 없어 지금. 보존 녹지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외지역, 디귿번. 그러니까 이걸 제가 두루뭉실하게 녹지와 비도시라고 표현했던 건데 왜 보존 녹지는 없느냐? 좀 이따 나올 얘기지만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보존할 필요성이 큰 보존 녹지는 아예 구역을 유일하게 지정 못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대상에서 빠져 있는 거죠. 도심 내 건강을 위해서 보존 녹지만큼은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남겨놔라.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만 보존 녹지만큼은 지정 못하기 때문에 빠져 있고 초기에는 생산 녹지도 지정을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산 녹지는 생산 녹지가 전체에서 조금 들어갈 때 하나여 생산 녹지까지 지정하게 돼 있어서 지금 모습이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주로 녹지와 비도시 이렇게 보시고요. 주로 바꿔내는 게 4번이잖아. 4번, 리을번. 요걸 갖고 틀린 예로 잘 바꿔냅니다. 요거는 주상공, 개발정도인 주상공이 섞여 있더라도 조금 섞여 있는 경우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면적이 전체 구역 지정 면적의 30% 이하를 얘기합니다. 조금 작다는 기준 30%, 30% 이하. 자, 그래서 주상공이 30% 이하라는 얘기는 녹지나 비도시가 70% 이상이라는 얘기가 되죠. 주상공이 30% 이하라는 얘기는 녹지나 비도시가 70% 이상을 얘기합니다. 대부분이 녹지 비도시인 곳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갖고 자꾸 바꿔서 하는 게 예를 들어 주상공 중에 어느 거 하나를 집어넣고 이것이 뭐 30% 넘게 40%, 50%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 안 되지. 그렇게 바꿔서 내는. 자, 그걸 좀 주의하시고요. 미음번이 두 가지가 더 있는 게 미음번이 국장이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얘기 나오면 이때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 목적 아닙니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을 발전시켜야 국가 균형 발전이 된다. 좋은 얘기니까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줄 것이다. 혜택 중에 하나로 구역부터 시작하든 너희들 할 수 있게 해주는구나. 그냥 이런 느낌으로 보세요. 그래서 국장이 직접 나서서 국가 균형 발전한 좋은 목적을 위해서 관계 중앙정기관장과 협의하여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나면 요 사유에서만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이런 경우라면은 구역부터 지정할 수 있는 혜택. 뒤에서 면적 제한 안 받는 혜택으로도 이건 또 나옵니다. 여러 가지 혜택 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 얘기 나오면. 그리고 개발계획 공모도 그렇습니다. 개발계획 공모라면 개발계획을 주민들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는 게 공모거든요. 개발계획은 지정권자가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모를 통해서 훌륭한 개발계획을 만들고 싶을 때 공모를 할 수 있는데 주민들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면 주민들이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 구역을 지정을 해놓고 나서 이 구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한번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멋진 개발계획을 한번 생각해서 공모에 응하라. 주민들은 구역 지정을 모르니까 이런 경우가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개발계획 공모할 때도 구역을 먼저 지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아래 것도 유명합니다. 양가로 3번의 주민동의 요건. 자, 괄호 속에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요. 지금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인데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만 일반 동의. 그 아래 동의 요건은 일반 동의를 얘기하죠. 보통의 동의 요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는 개발계획 내용에 대해서 단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라면 그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예외까지도 하셔야 돼. 않는다는 예외까지도. 자. 지금 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거든요. 뒤에 나오는 여기랑 헷갈리면 안 되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 일반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행정처에 수립하는 행정계획 아닙니까?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자, 나눠진 문제를 지금 풀면 안 돼요. 제발 이론할 때는 이론에 집중하세요. 이론만 하면 문제는 아주 쉬워. 그리고 이 문제를 한다고 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기본 핵심 문제지 이게. 전체 문제는 아니잖아.
기본을 잡으라는 문제예요. 이거는 다른 문제를 또 많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 이론만 정확히 할 땐 좀 이론을 생각해서 자, 이 행정계획에 보통 주민의 동의를 얼마 받아서 행정계획에 수입하라는 얘기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없어요. 여러분 앞에서 광역특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는 민주성으로 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 주민의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와 주민의 일정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완전 다른 얘기죠. 주민 동의를 받으라는 행정계획 하나도 못 받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 주민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냥 행정청이 자기가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하면 되지. 예? 주민의 의견은 들을지 몰라도 원래는 동의 필요 없죠. 그런데 여기에 주민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가 아주 특이한 건데 왜 특이하냐? 여기서 어느 방식을 결정할지를 정합니다.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라고. 왜 환지 방식이냐? 다른 방식이라 나오면 동의 자체가 틀려요. 환지에서는 당사자가 스스로 시행하는 게 특징이라 했잖아, 스스로. 그러면 아무리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이 마음에 들어서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개발계획 수립한다 하더라도 그 환지 방식에서 당사자가 스스로 시행을 안 한다라면 사업 못하게 됩니다. 이런 걸 막으려고. 처음에 환지 방식으로 하고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 정도 동의를 얻게 하게 되면은 대부분이 찬성해서 그 방식을 도입했으니까 사업하는 게 쉬워지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방식에서는 민간 당사자 안 나서니까. 그래서 아무리 개발계획을 환지 방식으로 해서 수립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당사자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을 한다면 소유자가 할 거 아니죠, 그죠? 조합이 할 거 아니잖아. 국가 지자체가 한다면 그 동의를 받을 필요 없다는 예외까지도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된다고. 이걸 이유를 가지고 많이 냈던 거 이것도 지문으로 여러 번 등장했던 거 이게. 네. 그 아래 보세요. 내용. 지금까지 했던 것이 내용 했던 것보다 몇 배나 더 나온 거라고. 몇 배나 더 나온 거라고 이게. 내용보다. 자, 우리 내용을 보시면 이게 개발계획 내용인데 대표적으로 아닌 예가 지구단위계획 그 내용 아닌 예로 제가 써놨습니다. 나머지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우리 지구단위계획이 도시화 사업을 할 수 없는 땅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비 사업할 때도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여기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라. 정비법에서는 여기랑 비슷한 정비계획에 지구단위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개발부문 특징이 이때 이 내용이 아니고 여기 들어가요. 여기에. 실시계획 내용에 지구단위가 들어선다는 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내용이 아닌 예로서 일단 지구단위를 좀 특별히 할까 생각을 해두시고 나중에 실시계획이 들어가니까 나머지 내용이 나와있죠. 양가로 이번에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자, 우리 구역의 이름, 위치, 면적.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하는 게 그 다음 순서가 되는 겁니다. 원칙이. 이번에 구역의 지정 목적, 왜 지정하는지, 도시화 사업의 지정 목적이 무엇인지, 사업의 시행자에 관련된 시행기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3번의 시행자나 시행방식 등에서 시행자나 시행방식도 보통 개발계획에서 정합니다. 근데 등이라고 해서 나머지는 제가 생략을 했어요. 등이라고 해서 나머지는 생략을 했는데 그 나머지 생략된 내용 중에서 일부는 다시 적어놨죠. 선표시에. 그 내용들 중에서도 구역 지정 후에,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사항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개발계획의 내용에 속하는 건 내용 중에서도 개발계획에 속하는 내용 중에서도 일부는 구역 지정한 후에, 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천천히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번째로 외웠던 것이 박수세단 그 얘기죠. 박수세단. 세단은 세단인데 박수 받으면 천천히 등장하는, 박수 받으면 천천히 등장하는 세단 했던 거, 박수세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번이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밖이 포인트죠.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에 그 비용 부담 계획. 구역 안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은 예상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고요. 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은 특수한 경우라 그 비용 부담 계획을 내용에 넣는 건데 구역 지정 이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번에 수용사항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 무엇을 장차 수용 사용할지 그 세부 목록을 얘기합니다. 수조. 그리고 세입자의 주거생활 안정대책,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대책, 세. 그리고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단계적 사업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단 이렇게 해서 박수세단 했던 거예요. 박수 받으면 등장하는 세단, 박수세단. 구역 지정 이후에 개발계획 포함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또 수립기준이 나오고 있죠? 수립기준. 자, 개발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개발계획 내용이 방향을 정하는 두 계획에 들어맞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복합기능도시가 면적 330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자, 우리 공법에서 제일 크게 쓰는 땅이죠. 자, 공법에서 제일 크게 쓰는 면적이 330만이라고. 100만 평.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벌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라. 반드시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만 되는 게 330만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 큰 규모.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 사업만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뭐 주거 기능만 가지는 주거용 신도시, 뭐 산업 기능만 가지는 산업용 신도시, 이런 것들, 반쪽짜리 도시, 작은 거 할 때요. 작은 거 할 때. 규모가 330만 이상이라면 온전한 도시로 다 개발하라. 도시를 이루는 모든 기능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라. 그런 뜻으로 보시면 돼요. 어느 한쪽 기능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가지 도시를 이루는 기능이 다 조화를 이루는 온전한 신도시로. 왜? 규모가 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지금 발표된 3기 신도시 중에서 이렇게 330만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는 건 하나밖에 없을걸요? 고양 창릉? 거기 하나밖에 없을 거야, 아마. 330만 넘는 게. 거기는 온전한 도시로 개발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 완벽한 도시로. 그 어느 순간부터 하여튼 특히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쳐다보기만 하고 왜 표정 변화가 이렇게 없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갑자기 이쪽이 마네킹화 되는 것 같아요. 마네킹화. 어? 이걸 기억하실 때도 글쎄 이게 제일 큰 규모니까 온전한 여러 가지 도시를 온전한 도시로. 이해됐어요? 끄덕끄덕 해줘야지 그러면. 그래. 힘드신가요 요새? 네. 힘들어요? 네. 왜? 아, 공부를 많이 하는데 몸이 안 떨어져서? 그런 건 고통스러운 힘든 게 아니고 즐거운 힘든 거예요, 그거는. 아, 힘든 것도 힘들다고 해서 다 힘든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힘든데 즐거운 경우가 있고, 진짜 힘들어 죽겠는 경우가 있다고. 응? 이 힘든 게 고통으로 연결되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때에서는 언제 공부를 하도 안 해서 자꾸 이제 시간 가는 게 막 부담스럽고 잠 못 자고 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힘들다 그러면 잠 잘 올걸요? 잠 잘 오죠? 어? 아, 솔직히 잠 잘 오나요? 안 와? 잠이 안 와요? 잠 안 한다고 하면서 한 8시간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아, 공부를 열심히 하면 힘들죠. 열심히 하면 힘들지, 당연히. 힘든데 그거는 좋은 힘든 거라니까, 그게. 예? 여기 뭐 나오시는 분들 다 열심히 나오시잖아. 거의 빠지지 않고.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 나왔다 안 나오고, 나올 때보다 안 나오는 때가 더 많고, 그런 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요새 특강이 많아서요? 그런 거 다 좋은 현상이에요. 그게.
좋은 현상. 그러니까 특강할 때 좀 도망가지 말아요. 좀 도망가지 말고 들어 그냥. 예? 집에 와서 도망가면서 쉬어봤자 여기서 힘들어서 졸면서 듣는 것보다 그게 훨씬 못해 그래도. 자꾸 특강할 때도 자꾸 좀 빨리 보내달라고 자꾸 눈치 보내지 말고 그냥 열심히 들으셔 그냥 열심히. 그러다 나중에 다 쌓이는 거잖아 그게. 다 쌓여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쑥쑥 느는 거예요 그런 게. 자, 방가로 3번의 개발계획 작성 기준 방법. 개발계획 작성 기준 누가 정하느냐? 국정이 되겠죠. 뭐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행정계획이 수출의 행정처에 수출하는 행정계획이잖아요. 행정계획 기준은 입법 형식 필요 없다 그랬잖아. 윗사람이 국정에 정해주면 끝이지. 똑같잖아 지금. 자, 구역지정권자 봅시다. 요겁니다 이제 구역지정권자인데. 자, 여기다 조금 살을 더 붙이면 보통은 요 사람들이 지정권자인데요. 행정청에서 요 지정권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 자,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본인은 지정을 못하기 때문에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청권자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요청한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윗사람인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되겠지. 그럼 이 사람이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지정을 제한하는 제한권자가 있어요. 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제한권자가 있는데 제한권자라면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한권자가 있습니다. 시행자가 될 자격이 있는 자가 만약에 구역 지정을 제한을 해서 구역을 지정해 줬다 그러면 지정권자는 제한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시행자를 지정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한을 하는데 누가 제한할 수 있느냐? 행정청이나 조합을 제외한 행정청이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라고 이렇게 틀을 잡으시면 돼요. 행정청이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제한권자입니다. 행정청은 왜 제한을 인정 안 해주느냐?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행정처럼은 최소 요청권자 기준은 지정권자 자체가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요청하든지 지정을 직접 하든지 누구에게 제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행정청은 제한할 필요가 없고 조합이라면 여기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보통 그 전부터 있는데 자격 있는 사람이 보통이지만 이들 중에서 유일하게 조합은요. 유일하게 조합은 이게 이름이 도시개발조합이잖아.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사업 하려고 별도로 만든 조합을 얘기하기 때문에 구역지정 전에는 조합을 만들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구역지정 이후에 만들어지는 게 조합입니다. 그럼 구역지정 제한할 때는 조합이 아예 없겠네요? 구역지정 이후에 만들어진다니까? 없는데 어떻게 제한을 합니까? 당연히 개념상 제한을 못하지. 자, 행정처나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에 대한 시행자가 제한을 하되 누구에게 제한하는지 좀 특이해요. 보통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한할 것 같지만 지정권자에게 제한하는 게 아니고 요청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한을 하면 이 사람이 받아서 요청을 해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렇게 좀 생각해 두시면 되고 여기다 써놓으면 되고 이때도 민간이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합니다.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요하고 총수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반 동의에 대한 예외 중에 하나가 요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동의에 대한 예외 중에 하나가 요거고 특히 민간 시행자가 될 자가 제한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제한을 해서 받아들여줬더니 민간인이라 사업 못하는 경우 생길까 봐 공공이 못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제한할 때만 이 정도 동의를 받아야만 제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민간에 대한 차별로.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기다 살을 붙여봅시다. 자, 1번에 구역의 지정권자라면 원칙이 시도자 대도시장이에요. 근데 양가로 이번에 관계 시도자 대도시장에 협의 지정이 있죠. 협의 지정이. 자,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칠 때입니다.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쳐 있다라면은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예요. 공동 지정이 아니고. 이것도 앞에서 배웠던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아. 예? 자, 지금 제가 일하는 사람 뽑을 때는 도중계획 시설 사업할 때 한번 나왔었잖아요. 일하는 사람 뽑을 때는
공동으로 하는 건 힘들어서 안 된다라고. 자, 우리 시도자 대두중의 원칙을 지정을 하는데요. 만약에 처음부터 둘 이상의 시도 대두중에 걸쳐서 있다라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관계 시도자 대두중에 공동으로 지정을 한다면 이게 구역 지정만으로 끝난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지정권자가 행사한다라고 했는데 권한을 처음에 공동으로 지정한다라면은 앞으로 일을 행정처로 할 때마다 계속 협의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협의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공동 지정은 아니고 협의해서 한 사람을 정해주면 그 사람이 쭉 하면 편하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때도 양가로서 한 번에 시도사 대두장이 지정을 할 때 미리 국장과 협의를 거쳐야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 조금 넓을 때 330만까지는 안 가고 100만 이상만 되더라도 미리 규모가 크니까 국장과 협의를 해서 시도사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개발계획이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원래 시도사가 지정을 하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고 양가로 4번은 아예 국장이 처음부터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를 얘기하죠. 요거를 더 많이 물었습니다. 별표 둘이 돼 있지 않습니까? 국장이 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5가지 다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국가와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는데 당연히 국장이 나서야죠. 두 번째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할 때입니다. 제가 중앙행정기관장의 밑으로 가는 게 요거를 제일 많이 바꿔내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을 한다면 중앙행정기관장이 각부 장관을 얘기하잖아요. 장관을 얘기하니까 국가일과 관련해서 요청할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국장이 나서야죠. 이걸 어떻게 바꿔내느냐 이렇게 시장은수구청장이 요청한다 라고 틀리게 돼요. 시장은수구청장은 누구에게 요청하면 돼요? 바로 시도사가 요청하지. 안에 시군구 일과 관련되어 있는데 왜 국장에게 요청을 합니까? 요청 자체를 못해요. 시장은수구청장이 나라 일을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잖아. 시군구 일을 신경 쓰는 사람이지. 이렇게 바꿔서 틀리게 내는 겁니다. 또 아니면 그 아래고 제안도 특이한 건데 제안할 사람을 요청과자로 바꿔서 낸 적도 한 번이지만 있고, 여기서 요청은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지 다른 사람이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우리 3번 보시면 3번은 제안인데 이 일반 제안에 대한 예외예요. 보통 제안은 제가 시장소구청장에 제안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 일부는 예외적으로 국장에게 직접 제안하는 예외 규정이거든요. 왜 국장에게 제안하느냐? 아무나 안 돼요. 여기서는 공공기관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장 정도 되는 사람만입니다. 즉 전 국가랑 관련돼서 일할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장이니까 전 국가와 관련해서 전 국토랑 관련해서 일할 사람이다. 그래서 공공기관 각종 공사 중에서도 지방공사는 빠지는 겁니다. 너무 세밀하게 들어가는 측면이 있지만 지방공사는 빠지는 거예요. 지방공사라면은 그 지방에서만 일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빠지는 것이. 보통의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장 정도 되는 사람이 그것도 면적 30만 이상으로서 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제안할 때예요. 이런 요건 갖춰야지만 예의적으로 국장에게 직접 제안이 가능하고 그때 국장이 정권을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공공기관 장이. 자, 4번은 관계 시도사 대두시장 간에 협의가 안 될 때. 아까 협의해서 한 사람 정한다고 했는데 그 협의가 안 될 때니까 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5번 천재지변 그 밖의 사로 긴급한 경우 항상 긴급한 경우는 예외 인정하는 사유 아니겠습니까? 항상 예외 인정하지. 자, 양가로 5번 아까 그림 그렸던 거죠. 시장은수구청장은 시도사 바로 윗사람인 시도지사에게 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요청권자라고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그 다음에 6번, 7번도 지금 추가를 합니다. 6번, 7번은 우리 구역 지정할 때 그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과 공청회 얘기입니다. 이것만 살짝 제가 공부를 했는데, 자, 6번의 구역의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미리 구역 지정할 때 의견을 들어야 돼요. 주민 의견을 다 들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알려주기 위해서 주요 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람 기간 동안에 의견 제시를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게 자주 나왔던 것이 아니고 자주 나온 것 정도가 아니고 진짜 간혹 나왔던 거지. 간혹. 드물게. 그래서 지금이나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굳이 따지면요, 여러분, 관리계획에서도 거의 잘 안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세울 때 주민의 의견 청취 있었죠? 그 절차랑 거의 같지 않습니까? 거기든 여기든 주민 의견을 직접 들을 때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시키고 의견 듣는 거. 그쪽에서 잘 안 나왔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그쪽이랑 이쪽이랑. 2 이상 일간신문 14일 이상 똑같잖아. 다. 공청회요. 면적 100만 이상일 때, 면적이 조금 넓을 때 역시 100만 이상이죠. 100만 이상이면은 공람기간 만료 후에 공람기간 동안에 주민 의견을 듣는데 그 주민의 의견을 듣고 나서 공청회를 따로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 의견은 무조건 듣고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주민 의견을 듣고 나서 공청회를 또 해야 되고 100만 이상이 아니면 공청회 개최 의무는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100만 이상은 공청회를 따로 개최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지정 제한 봅시다. 지정 제한. 자, 누가 제한할 수 있냐? 국가지자체, 행정청이나 조합이 아닌 자로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행정청이나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에게? 지정권자가 아니고 보통의 요청권자인 시장, 은수, 구청장에게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제한을 받은 행정청은 제안의 반영 여부를, 수용 여부를 1개월 내 통보하라 그런 얘기도 있지만 주로 누가 누구에게 제안하는지를 좀 기본적으로 잘 보시고요. 이때 제안할 때 그 민간 시행에 대한 차별이 있다 그랬잖아요. 민간 시행에 대한 차별, 양가로 2번입니다. 민간 시행자가 제안할 때는, 민간인이 제안할 때는 대상 구역의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 지상권자를 포함한 소유자 동의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 민간인이 제한할 때만. 자, 이제 도시벌구역의 규모가 나옵니다. 구역의 규모. 자, 우리 도시벌구역 규모는 제가 1번의 원칙만 별표로 하나 해놨어요. 해놨습니다. 자, 요거는 취지가 명색이 도시개발인데 너무 작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인데. 각각의 지역별로 도시개발할 때 최소 면적을 정해놓고 최소 면적 이상으로 지정하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나오는 숫자가 1만, 3만, 30만짜리가 있네요. 30만에 대한 예외 10만짜리도 하나 존재하고 일단 원칙만 듣고 보면 1만, 3만, 30만이에요. 1만, 3만, 30만. 자, 우리 또 여기를 봅시다. 요것이 아까 배웠던 얘기랑 헷갈리면 안 돼. 그쪽이랑 1만 3만은 비슷하게 쓰지만 취지도 완전히 다르고 어디랑? 형질 변경 허가랑 개발이 허가 아파트에 나왔던 형질 변경 허가랑 거기는 취지가 형질 변경이 너무 크게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치를 정해놓고 미만 그랬잖아요. 그때 나오는 숫자는 뭐였어요? 1만 3만 5천 미만 1만 3만 5천 미만이잖아. 근데 요거는 반대로 최소 면적을 정해놨다고요. 너무 작으면 안 돼. 그래서 최소 면적을 정해놓고 그 이상으로 하라. 그런데 여기 1만 3만 30만. 거기는 1만 3만 5천. 여기는 1만 3만 30만. 1만 3만을 도시지역에 특히 같이 쓴다고요. 미만 이상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럼 거기에 뜻이 한번 여기를 해봅시다. 거기에 뜻이 일단 전제 요건 알아두시고 여기 1만 3만 30만 이상이잖아. 그럼 아까랑 달리 여기서는 제일 넓은 게 30만이죠. 제일 작은 게 1만 3만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30만은 제가 아까 그쪽처럼 어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가 30만 제일 넓은 곳이 될까요? 비도시. 도시와 비도시 할 때가 규모 크게 개발해야 된다. 30만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도시지역에서 하는 게 1만 3만 둘이 남겠네요. 그런데 제가 도시지역 중에서 주의하실 것은 보존 녹지는 아예 지정을 안 한다. 그러니까 그건 지정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 그쪽으로 따지면 그쪽에서는 도시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보존 녹지가 5천짜리였는데 여기는 아예 5천짜리 없으니까 보존 녹지 없어. 아예 없어. 그리고 그쪽에서 공업적이 3만 미만이었죠? 여기는 얼마 이상 하더라도 도시지역 중에서는 도시개발 하더라도 제일 넓어야 되죠? 공장 설치하려고 도시개발 할 테니까 여기는
주상공 중에서 역시 제일 넓어야 된다니까. 여기가 3만이야. 똑같이. 그럼 해결됐잖아. 그쪽에서도 도시지역만 놓고 보면 5천이 보존 녹지인데 여기는 5천 없으니까 빠지고 1만 3만 원 똑같이 쓰잖아요. 그쪽에서는 공장이 공업지역 3만 미만, 나머지 도시가 1만 미만. 여기는 이상이지만 그죠? 공업지역이 할 때가 3만 이상, 나머지 도시가 1만 이상. B도시 30만. 30만에 대한 예 10만짜리도 앞에서 배웠던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요겁니다. 자, 우리 도시지역 안에 지정할 때가 보세요. 한번. 거기에 공업지역이 3만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 공업지역 밑에 보시면 괄호 속에 보존 녹지는 X 이렇게 돼 있죠? 보존시는 아예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랬고. 그래서 도시지역 중에서는 공업만 3만, 나머지 도시가 1만. 이게 1만 3만이에요. B도시 할 때가 제일 넓어야 된다. 30만 이상인데 이 B도시 30만 이상에 대해서도 다만 아파트나 연립 건설기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아파트나 연립의 건설기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10만 이상으로 한다.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규칙에 동의를 얻었다. 초등학교 문제 해결 아니면 나번에 연결되는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할 때 이 요건까지 갖춰야 되지만 이것은 앞에 것이랑 비슷하다니까요. 역시 저번 주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지구단위 규격 지정할 때 여기랑 비슷한 얘기 생각나세요? 지구단위 규격 지정할 때 10만 이상? 어디랑 관련된 거? B도시 지역에 계획관리등 개발진에서 B도시에 지정할 때 아파트나 연립, 초등학교 문제 10만 똑같은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예요. 같이 10만 쓴다고. 거기서 지구단위 규격 지정하는 게 개발하려고 여기도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게 도시개발하려고 둘 다 개발할 건데 거기든 여기든 똑같은 B도시를 전제로 해서 똑같이 아파트 연립이 들어가고 초등학교 문제가 해결됐다. 거기든 여기든 다 10만 이상이잖아. 응? 그건 이건 그쪽이랑 비슷한 얘기고 그래서 공법이 서로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양가로 2번, 3번은 좀 더 어렵게 낼 때나 내는 것이라 양가로 1번만 제가 별표시 하나 해놓지 양가로 2번, 3번은 안 해놨는데 작년에 6문제 중에 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1만, 3만, 30만 구별하는 문제. 더 어렵게 내진 않았고. 근데 자 나머지 봅시다. 양가로 2번 보시면 이게 녹지나 이게 녹지나 B도시에 지정할 때 요건이거든요. 원래 녹지나 B도시는 보존할 땅이라 지정해서는 안 돼요. 원래 개발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지 봅시다. 자연녹지, 생선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녹지나 B도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하여 방향 정하는 두 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지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녹지나 B도시가 현재는 보존할 땅이지만 방향 정하는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는 개발이 허용이 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더라면 앞으로 개발될 땅이니까 이런 경우에 지정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없으면 지정 못합니다. 녹지나 B도시 지역에서는. 그런데 이것도 두 계획이 들어섰을 때만 방향을 통하는 게 알 수 있을 때이기 때문에 만약에 두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 필요한데요. 그게 다만 얘기예요.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이다. 아직 수립이 안 됐다라면 개발이 가능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발할 땅에 대해서만 지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녹지에서는 자연녹지, B도시에서는 계획관리지역 두 군데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계획이 없다라면. 여러분 녹지지역 중에서 개발할 땅이 무슨 녹지예요? 자연녹지라고 배우셨잖아. 불가핑 후 개발이 허용되는 자연스럽게 개발하는. 관농자 중에서는 계획관리가 개발할 땅이죠. 도시계획에 준하는 땅이라 두 군데만 지정하라는 거지. 자체로 개발할 성질이 있다. 낼라면 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양가로 3번 보세요. 예외. 다음 지역에 지정할 때는 박스에 해당하는 지역에 지정할 때는 위 일리의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박스에 해당하는 곳에 지정할 때는 아까 면적 1만, 3만, 30만 싹 무시해도 돼요.
그런 제한을 안 받아. 제한을 안 한다라니까. 또 녹지에 지정할 때는 뭐 광역 어떻게 확인해서 개발이 가능한지 확인하라. 적용 안 해.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는 땅이에요. 어떤 것을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양가로 3번인데 1, 2번은 외울 수밖에 없고 3번은 이해하시면 돼요. 먼저 3번 보시면 이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 균형 발전은 좋은 목적으로 해서 할 때는 여러 가지 혜택 준다. 아까 구역부터 지정할 수도 있게 해놓고 여기서 면적 제한 받지 않고 자유롭게 알아서 하세요. 혜택 중에 하나다. 그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외울 수밖에 없죠. 굳이 한다라면 어렵게 한다라면 취락주기의 취, 개발제한주기의 개, 지구단위계획의 지, 취계지를 얘기합니다. 취계지. 취계지다 국가균형발전. 취계지다 국가균형발전 나오면 아 요거는 이런저런 그 제한 무시하고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자, 취계지라면 해석하기를 지가 땅 지자니까요. 취계지다. 취한 개가 있는 땅이지? 어? 술 취한 개가 있는 땅이라고요. 자, 안 그래도 개인데 술까지 취했습니다. 만약에. 그럼 우리 그 사람에게 하는 사람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도시발구역 지정할 때는 면적 1만 3만 30만 채워라. 지금 맨정신에 들어도 까먹을 판인데 그 술 취한 개가 알아듣긴 하겠냐고 그걸. 녹지지역에 지정할 때는 뭐 광역이나 이런 거 확인해 와서 개발이 가능한 용도가 있을 때 지정하라. 그런 거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겠냐고요. 그러니까 무시하고 싹 할 수 있다. 그런 제한 무시하고 지정할 수 있다? 취계지.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지.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공업지역의 구역 지정할 때는 공업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해야 된다. OX. 한참 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OX. 과감하게 얘기하라, 진짜 과감하게. 참 하여튼 너무 틀릴 거를 조심하셔. 틀려야 돼요, 틀려야. 재밌잖아, 틀리는 게. 다 알면 뭐하러 배우러 왔어요. 이번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공업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OX. X. 왜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들어갔잖아. 공업지역이지만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됐죠? 취계지 중에 하나잖아. 그러면 면적 제한을 안 받는다고요. 소꿉장난하지 작게 해도 상관없어. 3만 이상 굳이 없어. 필요 없어.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어렵게 될 때. 자, 이제 지정 효과를 봅시다. 4번에 1번. 자,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예외까지도 봅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비도시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때는 의제가 안 된다. 자, 지금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순간에 이 도시발구역은 관리계획 세울 필요 없이 어느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의지해 보느냐 하는 건데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예를 들어 농림지역인 땅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다? 누구에게 맡겨도 농림지역인 상태에서는 개발 못 하잖아요. 개발할 땅으로 바꿔줘야 되잖아. 도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너무 뻔하다라면 왜 이걸 관리계획 세우느냐. 도시지역으로 저절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일반적인 개발이지. 특수개발까지는 요구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도 동시에 의제가 되는 거예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그래야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됐으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저절로 지정되는 순간에 이 땅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야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데 지구단위계획이 여기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여기. 네? 그런데 이렇게 의제가 안 되는 예외도 보셔야 된다고. 이렇게 의제가 안 되는 예외. 비도시지만 예를 들어 일정 요건을 갖춰서 만약에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이 됐다라면 이게 비도시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이에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표가 의제가 됐으니까 지구단위를 세워서 개발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보낼 필요가 없잖아. 이미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의지할 필요도 없죠. 비도시는 그대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취락지구일 때, 취락지구일 때. 자, 우리 취락지구는 여기서 하는 사업 자체가 시골에서 하는 거라잖아, 시골에서. 녹지나 비도시 지역에서 취락 정비 몰탈 때 취락을 정비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취락 정비만으로 시골에서 간단하게 끝나는 것이라 보통의 도시개발과는 달라요. 도시 적성으로 의지하면 안 되죠. 시골에 주로 하는 건데 무슨 도시로 의지를 해서 합니까? 요새 이런 거 취락지구 잘 있지도 않아. 그래서 시골에서 그 담장 계량하고 지붕 계량해주고 그런 사업이거든 이게. 이렇게 의제가 안 됩니다. 이 두 군데는 의제가 안 돼. 원래는 이렇게 의제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 다음에 뭐 양가로 2번처럼 결정고시 의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도면 고시할 때는 뭐 사업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는 뭐 예외가 있으면 별거 아니고. 자, 일단 10분을 쉰 다음에 또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